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2주차 하루 5분 특강이 시작될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하루에 5분 정도 특강하는 게 너무 좀 짧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자, 우리가 이제 1주차 때 제가 5분 특강 1, 2, 3을 이제 올려드렸고요. 이제 2주차 때 4, 5, 6을 이제 올려드리겠죠. 그러면 6번까지 다 보신 분들께서는 다시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한 번 더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들 3주차가 됐을 때는 7, 8, 9가 올라오겠죠? 그 먼저 7, 8, 9 다 보신 분들은 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계속 최소 민총 처음부터 민총 끝까지 소위 누적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고요. 밑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요. 자, 제 6조에 대해서 있는데 6조를 보시면 용돈 허락이죠. 범위를 정해서 용돈 주면서 용돈 써라 라고 처분에 대해서 허락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가 임의로, 이 뜻은 더 이상 추가적인 법대의 동의 없이도, 이미 허락했으니까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용돈을 쓸 수 있다까지 읽어두신 다음에 이렇게 민법 제6조에 근거해가지고 처분 허락을 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밑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요. 중요한 게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요. 미 같은 경우에도 성년자와 같은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이제 비교가 필요한 내용이고 각주 12번 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8조 가서 볼게요. 어디 가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가시고, 자, 민법 제8조는 영업 허락입니다. 1항 보시면요. 허락받았던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8조는 있죠. 근데 비교할 게 민법 제6조의 경우는 방금 밑줄 그었던 문구가 없거든요.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게 처분 허락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님께서 여전히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조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했을 때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영업에 관해서는 의제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 등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요. 영업에 대해서 허락이 있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영업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큼은 더 이상 법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이 범위에서 소멸된다. 맞죠? 따라서 민법 제6조 처분 허락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민법 제8조의 경우에만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잘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민법 제6조에 있었던 처분 허락과 민법 제8조에 있는 영업 허락,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을 한 개만 더 할게요. 38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있었을 때, 을이 이제 후견이라고 합시다. 후견인이었을 때, 가령 갑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를 후견 뒤에서 돌봐주시는 을의 이름을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겠죠.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면 될 거고요. 저기 계시는 갑 같은 경우가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돼 가지고 갑이 피성년 후견인이었을 때는 요 갑을 뒤에서 돌봐주시는 을의 명칭이 성년 후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만 제가 이제 뭔가 하기 이전에 요 미성년 후견인하고 성년 후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는지 한번 잠깐만 떠올려 보십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었냐? 밑에 보시면 건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목차는 성년 후견인에 관한 목차입니다. 자, 미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인정되죠. 동의권이 인정이 되지만 성년 후견인에게는 여기 있죠.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였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갑이 을에 뭔가 동의를 얻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갑이 병이랑 매매 계약했다.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간단하게 동의가 있었으니까 취소 못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 푸시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틀릴 수 있다. 그렇게 문제 풀지 말고 여기 있는 갑이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후견인 을에게 동의권이 있고 동의를 받고 계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반면에 갑 같은 경우가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라면 성년 후견인 을에게 처음부터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동의를 했다 해도 법적으로 무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피성년 후견인 갑 같은 경우는 후견인 을의 동의를 받고 했다 하여도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받고 갑이 병과 계약했을 때 그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는 갑이 요 경우인지 요 경우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시면 따라서 성년 후견인 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갑이 직접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했을 때도 여전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갑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인 사례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꼭 한 번 더 복습할 때 야무지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음 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